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양현입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심하게 나타나서 심각한 질병이니까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그중 빙빙 돈다 또는 물체가 좌우로 혹은 상하로 흔들린다 등으로 표현되는 증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증상은 귀 속 달팽이관의 문제인지 뇌졸중 또는 뇌종양 같은 뇌병변으로 인한 문제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실신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어지럼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지럼증은 부정맥 등의 심질환 또는 기립성 저혈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술 취한 듯한 비틀비틀거리는 듯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아찔하거나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 또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어지럽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임상 양상뿐만 아니라 안구의 움직임이나 또 발음이 어둔한 증상, 한쪽으로 쏠려가는 증상,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한 겨냥이 안 되고 자꾸 비껴나가는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지에 따라서 감별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이 꼭 필요한 증상입니다.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어지러우면 영양 결핍이거나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증상을 방치하여 위험한 질환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일단 빙글빙글 도는 양상이 어지럼증으로 생각되면 귀 속 달팽이관의 문제인지 머리의 문제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뇌병변을 의심해야 하는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호전되지 않고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일 경우에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달팽이관과 같은 귀 속 문제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고개를 돌리거나 아침에 눕거나 일어날 때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가만히 있으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이석증, 정전신경염이 있고, 그 외에도 이명이나 청력저하, 그리고 귀가 꽉 찬 느낌이 동반될 수 있는 메니에르병 등도 감별해야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의 종류도 많은데, 우선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하는 검사로 프렌젤 안경을 이용해서 안구 움직임을 보는 검사입니다. 안구 움직임이 가만히 있을 때 또는 눕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고개를 흔들 때 유발되는 움직임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귀 속 이석기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임상 양상이나 진찰상에 머리 쪽 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머리 MRI를 시행해서 뇌 병변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으로 흔한 원인 이석증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찰하고 검사를 통해서 이석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이석 교정술을 해주는 것이 빠른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석증의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급성기의 어지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MRI상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뇌의 병변에 따른 적절한 평가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진단검사상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경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스마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장세영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1년에 약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석회성 건염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피막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오는데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생 빈도가 5배 정도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십견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묵직한 통증이 진행됩니다. 어깨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꾸준히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증 및 염증을 줄이기 위하여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하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양을 반으로 줄여서 주입합니다. 오십견의 경우 운동으로 치료를 하여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운동치료 및 주사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는 경우나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 관절 내시경으로 두꺼워진 관절만을 잘라주는 수술을 합니다. 40, 50대의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견봉 밑에 뼈가 돌출되어 어깨를 돌릴 때 회전근개 힘줄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일으키는데 특히 밤에 잘 때 아픈 어깨 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수영, 특히 자유형이나 골프를 하면 자라난 어깨 견봉뼈가 힘줄을 자극해서 아프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쓰면 쓸수록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어 방치하면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처음에 1cm 정도 찢어진 것이 방치하면 3cm, 5cm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힘줄 봉합술을 하는데 이중 나선형 봉합을 하여 재활기간을 줄이고 재파열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취도 어깨 부분 마취만 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마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힘줄에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석회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발병률이 감소합니다. 흔히 화산도 활화산과 휴화산이 있는데 석회성 건염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휴화산 상태는 치료가 필요 없고 염증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화산 상태는 체외 충격파 치료,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사바늘로 석회 제거를 하거나 내시경을 이용하여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관식입니다. 주변에서 나 디스크 환자네 또는 나 협착증이 있다고 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스크 질환 환자와 척추 협착증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로 뼈와 뼈가 움직일 때 신발 밑창처럼 충격을 완화하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이런 말랑말랑한 연골이 딱딱해져서 쿠션 역할을 못해서 움직이거나 할 때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딱딱해진 디스크가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다리, 발에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반면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관이 고속도로로 말하면 뻥 뚫린 4차선 도로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1차선 국도나 오솔길로 바뀌어 신경이 못 지나가고 정체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퇴행성으로 나이와 관련되어 척추의 인대나 뼈가 두꺼워지거나 하여 허리, 엉덩이, 다리, 발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구분됩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연골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허리 움직임과 관련된 경우 숙이고 필 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또는 엉덩이, 다리에서 저리거나 당기거나 찌르거나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로 일정 거리, 시간을 걷거나 하면 엉덩이,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숙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약간 넓어져 통증이 경감되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작아져 엉덩이, 다리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악화됩니다. 넥타이를 꽉 매고 있을 때 좀 걸으면 숨이 차듯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1시간, 30분, 15분, 5분 정도 일정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유발되어 한 번씩 쉬어가고 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무리한 육체 활동을 장기간 하면서 척추 디스크나 관절, 인대가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다치면서 디스크나 척추뼈, 인대에 손상을 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허리 관리, 허리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은 피하고 침대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또한 순간 번쩍하고 물건을 드는 행동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서 꺼내거나 김치 냉장고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들거나 어린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면 당연히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단이 쉽겠지만 허리는 통증이 없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에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쭉 타고 가는 통증의 경우는 척추신경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릎, 발목, 관절 단독으로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척추 질환보다는 관절 자체의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무의 살을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 저하나 무릎, 다리, 발에 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근력 저하의 경우는 척추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치 시 회복이 안 되는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과 같은 수술 아닌 방법은 다 비수술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척추 협착증의 경우, 경도나 중등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도, 고도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바로 수술해야 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미비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이 힘든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기나 조직을 넓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이고 시술은 조직 제거 없거나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수술은 피부를 좀 자른다고 생각하고 시술은 바늘과 같이 피부를 조금만 찔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비수술적 치료 중에는 노력 대비 큰 효과를 보는 신경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작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위치 또는 척추관 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병변 부위에 직접 통증이 경감되는 약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출혈 없이 디스크나 인대, 뼈의 제거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환자 본인에게 큰 피해 없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고주파열 치료술의 경우 작은 바늘을 디스크에 찌른 후 기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고 열을 가해 디스크 내 내부 압력 감소 및 통증 신경의 둔화를 유발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한윤입니다. 어지럼증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심하게 나타나서 심각한 질병일까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그중 빙빙 돈다 또는 물체가 좌우로 혹은 상하로 흔들린다 등으로 표현되는 증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증상은 귀 속 달팽이관의 문제인지 뇌졸중 또는 뇌종양 같은 뇌병변으로 인한 문제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또 일시적으로 실신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어지럼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지럼증은 부정맥 등의 심질환 또는 기립성 저혈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형을 잡기 어려운 술 취한 듯한 비틀비틀거리는 듯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아찔하거나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 또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도 어지럽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임상 양상뿐만 아니라 안구의 움직임이나 또 발음이 어둔한 증상, 한쪽으로 쏠려가는 증상, 무언가를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한 겨냥이 안 되고 자꾸 비껴나가는 등의 이상 소견이 있는지에 따라서 감별 진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이 꼭 필요한 증상입니다. 어지러우면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은 상당히 드뭅니다. 또한 어지러우면 영양 결핍이거나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증상을 방치하여 위험한 질환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일단 빙글빙글 도는 양상이 어지럼증으로 생각되면 귀 속 달팽이관의 문제인지 머리의 문제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뇌병변을 의심해야 하는 어지럼증은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호전되지 않고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일 경우에 의심해봐야 합니다. 반면에 달팽이관과 같은 귀 속 문제로 인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고개를 돌리거나 아침에 눕거나 일어날 때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유발되고 가만히 있으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이석증, 전전신경염이 있고 그 외에도 이명이나 청력저하 그리고 귀가 꽉 찬 느낌이 동반될 수 있는 메니에르병 등도 감별해야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의 종류도 많은데 우선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하는 검사로 프렌젤 안경을 이용해서 안구 움직임을 보는 검사입니다. 안구 움직임이 가만히 있을 때 또는 눕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고개를 흔들 때 유발되는 움직임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귀 속 이석기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정 유발 근전이 검사 등을 하기도 합니다. 임상 양상이나 진찰상에 머리 쪽 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머리 MRI를 시행해서 뇌 병변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겠지만 대표적으로 흔한 원인인 이석증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찰하고 검사를 통해서 이석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이석 교정술을 해주는 것이 빠른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석증의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급성기의 어지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MRI상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뇌의 병변에 따른 적절한 평가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후에는 진단검사상 특이소견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경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내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스마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장세영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1년에 약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석회성 건염 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피막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오는데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생 빈도가 5배 정도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십견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묵직한 통증이 진행됩니다. 어깨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꾸준히 스트레칭 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통증 및 염증을 줄이기 위하여 관절각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하는데 당뇨 환자의 경우 당 수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양을 반으로 줄여서 주입합니다. 오십견의 경우 운동으로 치료를 하여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운동치료 및 주사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는 경우나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 관절 내시경으로 두꺼워진 관절만을 잘라주는 수술을 합니다. 40, 50대의 어깨 통증의 가장 많은 원인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견봉 밑에 뼈가 돌출되어 어깨를 돌릴 때 회전근개 힘줄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일으키는데 특히 밤에 잘 때 아픈 어깨 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수영, 특히 자유형이나 골프를 하면 자라난 어깨 견봉뼈가 힘줄을 자극해서 아프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쓰면 쓸수록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어 방치하면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처음에 1cm 정도 찢어진 것이 방치하면 3cm, 5cm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힘줄 봉합술을 하는데 이중 나선형 봉합을 하여 재활 기간을 줄이고 재파열 가능성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취도 어깨 부분 마취만 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마취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힘줄에 가는 혈류량의 감소로 석회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깨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발병률이 감소합니다. 흔히 화산도 활화산과 휴화산이 있는데 석회성 건염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휴화산 상태는 치료가 필요 없고 염증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화산 상태는 체외 충격파 치료, 초음파를 이용하여 주사바늘로 석회 제거를 하거나 내시경을 이용하여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관식입니다. 주변에서 나 디스크 환자네 또는 나 협착증이 있다고 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스크 질환 환자와 척추 협착증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로 뼈와 뼈가 움직일 때 신발 밑창처럼 충격을 완화하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입니다. 디스크 환자는 이런 말랑말랑한 연골이 딱딱해져서 쿠션 역할을 못해서 움직이거나 할 때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딱딱해진 디스크가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다리, 발에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반면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관이 고속도로로 말하면 뻥 뚫린 4차선 도로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1차선 국도나 오솔길로 바뀌어 신경이 못 지나가고 정체되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로 퇴행성으로 나이와 관련되어 척추의 인대나 뼈가 두꺼워지거나 하여 허리, 엉덩이, 다리, 발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구분됩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연골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허리 움직임과 관련된 경우 숙이고 필 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척추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또는 엉덩이, 다리에서 저리거나 당기거나 찌르거나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로 일정 거리 시간을 걷거나 하면 엉덩이,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숙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약간 넓어져 통증이 경감되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공간이 작아져 엉덩이, 다리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악화됩니다. 넥타이를 꽉 매고 있을 때 좀 걸으면 숨이 차듯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1시간 30분, 15분, 5분 정도 일정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유발되어 한 번씩 쉬어가고 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무리한 육체 활동을 장기간 하면서 척추 디스크나 관절, 인대가 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다치면서 디스크나 척추뼈, 인대에 손상을 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허리 관리, 허리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은 피하고 침대나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또한 순간 번쩍하고 물건을 드는 행동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젖은 이불을 세탁기에서 꺼내거나 김치 냉장고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들거나 어린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면 당연히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진단이 쉽겠지만 허리는 통증이 없는데 엉덩이나 다리 쪽의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쭉 타고 가는 통증의 경우는 척추신경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릎, 발목, 관절 단독으로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척추 질환보다는 관절 자체의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무의 살을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 저하나 무릎, 다리, 발에 힘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근력 저하의 경우는 척추신경 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치 시 회복이 안 되는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과 같은 수술 아닌 방법은 다 비수술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척추 협착증의 경우, 경도나 중등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도, 고도 척추 협착증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바로 수술해야 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미비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이 힘든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기나 조직을 넓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이고 시술은 조직 제거 없거나 작은 부위만 제거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수술은 피부를 좀 자른다고 생각하고 시술은 바늘과 같이 피부를 조금만 찔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비수술적 치료 중에는 노력 대비 큰 효과를 보는 신경성형술, 고주파열 치료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경우 작은 카테터를 이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위치 또는 척추관 내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병변 부위에 직접 통증이 경감되는 약물과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출혈 없이 디스크나 인대, 뼈의 제거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환자 본인에게 큰 피해 없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고주파열 치료술의 경우 작은 바늘을 디스크에 찌른 후 기계를 보며 위치를 확인하고 열을 가해 디스크 내 내부 압력 감소 및 통증 신경의 둔화를 유발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